하루 종일 고기 무제한 19달러 99센트. 월요일부터 금요일 런치 스페셜은 9달러 99부터. 전복, 갈비, 랍스터 등 프리미엄 솥밥은 14달러 99센트. 코리아 가든. 오늘은 스와니에서 특별한 맛을 만나보세요.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8월 11일 화요일 뉴스웨이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종 범죄 연루로 17만 5천 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 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상세하게 제시한 10여 가지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 건을 취소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또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 같은 정치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됐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물론 소란을 벌이고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비자 취소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국무부는 본국 정권에 연관된 이란 쿠바 국적자와 티멀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국적자 등을 외교 정책상의 이유로 추방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월즈 주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멜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불법 이민자와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대대적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의 기조 아래 미국 체류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거 변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줬던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려다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 시민권 부여 제외 정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금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조지아주 남성이 이민 세관 단속 후 요원들에게 다른 사람으로 오인돼 수갑이 채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WSB-TV 채널2가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카터스빌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존 펠립스는 업무차 라스베이거스로 향하기 위해 델타 항공편에 탑승하던 중 아이스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필립스는 TSA 보안 검색에서 신분증과 안면인식 절차까지 마친 뒤 델타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중 전술 장비를 착용한 아이스 요원 3명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요원들은 그를 벽에 밀어붙이고 수갑을 채운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했으며 약 5분 뒤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아이스가 찾던 인물은 필립스와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영국 출신 남성이었습니다. 필립스는 사진 속 남성은 백인이라는 점 외에는 나와 전혀 닮지 않았다며 신분증과 안면인식까지 거친 미국 시민권자가 오인 구금된 데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아이스가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쿡 변호사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성명을 통해 델타 직원들은 법 집행기관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없다며 우리의 역할은 항공편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고객들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원 확인 절차의 정확성과 법 집행 방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즉 스냅 수혜자가 새 근로 요건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53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도 수혜자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전국 스냅 수혜자는 3,701만 1,096명으로 2025 회계연도 말인 지난해 9월에 4,238만 2,439명보다 537만 1,343명 감소했습니다. 스냅 수혜자 감소는 근로 요건이 확대 강화된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해당 수혜자는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스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제한됩니다. 또 근로요건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기존보다 연령 기준이 높아졌으며 14세 미만 자녀가 없는 일부 부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재향군인과 노숙인, 위탁보호시설에서 독립한 청년 등에 적용됐던 일부 면제도 축소됐습니다. 주별 감소폭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애리조나는 전년 동월 대비 54.8%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40만 명 이상이 스냅 수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와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역시 각각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알래스카는 같은 기간 스냅 수혜자가 8.2% 증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스냅 지출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스냅 지출은 약 957억 8천만 달러였으며 2026 회계연도 들어 지난 4월까지 약 514억 1천만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관련법 개정으로 향후 10년간 스냅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이 약 1,860억 달러, 약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냅은 저소득 가정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조지아에서는 주 가족 아동 서비스국이 신청과 자격 심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조지아주 코에터 카운티에서 경찰이 교통 검문을 통해 플로리다에서 실종 신고된 아동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발견 당시 5인승 픽업 트럭에는 6명과 반려동물 3마리가 타고 있었으며 어린이 1명은 좌석이 없어 조수석 바닥에 웅크린 채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실종 아동 사건과 관련된 파란색 포드 F250 픽업 트럭이 플록 번호판 인식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세노이아 경찰서의 한 경사는 16번 고속도로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지원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추적했습니다. 이후 세노이아 경찰과 코에타 카운티 보안관실은 라이츠버그 트레일 동쪽 16번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자 케이튼 엘머와 동승자 아자린 에디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차량 내부를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 4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에디의 아들인 다운 증후군 아동은 다른 미성년자의 발치와 대형 스피커 옆 조수석 바닥에 안전벨트 없이 발견됐습니다. 또 뒷좌석에 있던 아동 가운데 1명은 플로리다주 파스코 카운티에서 실종 신고된 미성년자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엘모와 에디 모두 해당 아동에 대한 법적 양육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미성년자 4명을 세노이아 경찰서로 옮긴 뒤 코에타 카운티 가족 아동 서비스국에 인계해 보호 조치했습니다. 또 반려동물들은 코에타 카운티 동물관리국이 인계받았으며 차량은 압수됐습니다. 엘머와 에디는 코에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두 사람은 미성년자 양육권 방해 혐의와 관련해 플로리다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희망친구 미주 기아 대책이 차세대 선교 인재 양성을 위한 제1기 청년 기대 봉사단 집중 훈련을 마치고 청소년 중심의 유스클럽을 출범시키며 다음 세대 선교 사역을 본격화했습니다. 청년 기대 봉사단은 기아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각지의 이웃들에게 복음과 나눔을 전하고 현지 공동체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 기아 대책이 양성 파견하는 청년 봉사단입니다. 제1기에는 4명의 청년이 참여해 해외 선교 현장 파견을 위한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파송을 희망하는 단원들은 오는 9월 이후 에콰도르와 방글라데시, 우간다 등 기아 대책의 주요 해외 사역지에서 선교 및 국제개발 NGO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파견 단원들은 현지 아동 및 지역개발 사업을 비롯해 교육,
돌봄, 문화, 행정 지원과 현지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선교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주 기아 대책은 단원들의 훈련비 전액과 왕복 항공권, 비자, 여행자 보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 등을 지원하고 현지 생활비의 70%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랜디 호구 국제 기아 대책 총재를 비롯해 유원식 미주 기아 대책 회장, 정승호 사무총장 등이 강사로 나서 선교 현장의 경험과 비전, 국제 개발 사역 전략을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비전을 주제로 랜디 호구 총재와 함께하는 선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애틀란타 지역 목회자와 성도, 평신도 등이 참석해 세계 선교의 비전과 다음 세대의 역할을 공유했습니다. 미주 기아 대책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 기대 봉사단 훈련 성과와 향후 해외 파송 계획, 유스 클럽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유원식 회장은 제1기 청년기대 봉사단과 유스 클럽의 출범은 단순히 한 세대의 동원을 넘어 지구촌의 굶주린 이웃들에게 떡과 복음을 동시에 전하는 영적 군사의 탄생을 의미한다며 애틀란타 땅에 선교의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주 기아 대책은 앞으로 청년 기대 봉사단과 유스 클럽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가 국제 구호와 선교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교회 및 한인 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8월 11일 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